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류포 초대석 시간에는 지금 한인회, 애틀랜타 한인회의 회관 건물 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일홍 회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그러게요. 예,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항상 바쁘신 거 저희가 아는데, 전 회장님이시면서 지금은 또 건물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지금 요즘 애틀랜타 한인회가 좀 뭐 논란이 되어져 온 지가 꽤 됐습니다, 벌써. 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예, 뭐 요즘 일부 세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현 회장을 탄핵을 한다.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 고발을 또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아틀란타 한인회가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 동포들한테 신뢰를 잃는 그런 계기가 됐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저 분들이 만든 조직을. 원래 비대위라는 거는 그 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서 비대위를 만든 적은 없나요? 예, 한인회에서는 뭐 비대위를 결성한 적도 없고 또 비대위원장을 또 김백규 씨를 갖다가 임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그 비대위가 전통을 가지고 운영을 결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활동하는데 전혀 불법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틀란타 한인회에서는 그 비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백규 전 회장이 한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아왔던 명망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김백규 회장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용기 회장이 횡령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논란을 갖다가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과연 전직 회장으로서 또 그동안의 한인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이 좀 무색해진 거 아닌가.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보험 횡령했다, 사기했다 그런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그 전직 회장님들이 모여서 한인회관에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보험에 대한 그 처리 문제를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했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횡령도 아니고 그 보험료는 한인회에서 처리가 됐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자리에서 김백규 회장님이 사과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용규 회장님도 그 보고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보험 사기라든 등 어카운트가 문제가 있었다는 등 이런 문제를 들고 계속해서 그 한인회를 갖다가 그 압박을 하고 고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횡령 문제, 보험금 횡령 문제는 이제 사실 확인이 돼서 서로 이렇게 됐었고 사실 이제 경찰, 검찰 고발까지 했다가 근거가 형사건은 이건 성립이 안 된다까지 다 얘기가 되는 걸로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또 나왔단 말이죠. 공탁금 문제가. 그래서 그 공탁금 문제도 저희가 이용기 한인 회장한테 그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용기 회장님이 그 행정상 실수를 해가지고 그 어카운트에서 약간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게 이용규 회장이 횡령을 했다거나 그 돈을 착복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무혐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요? 그런데 왜 그게 한인회 돈을 갖다 빼가지고 마치 공금 횡령한 것처럼 기사를 자꾸 내는 언론들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 기자라면은 그 사실을 확인을 했으면 그대로 사실을 써야 되는데 보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백규 전 회장님이
지난번에 35대 때에 건물관리위원장을 맡으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주중강 박사님이 40만 불이라는 거금을 네. 그 한인의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후원을 하셨는데 네. 그 40만 불을 가지고 그 한인회관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그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그 돈이 좀 많이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경석 이사장이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네. 현 한인회장인 이용규 회장한테 이렇게 돈이 확인되지 않는 돈이 나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 건물관리위원회에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건물관리위원회 측에서는 투명하게 네. 100% 그 자료를 제출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용기 회장 측하고 이제 건물관리위원회 측이 약간 그 불협화음이 있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김백규 그 건물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건물관리위원들이 총 일방적으로 사퇴를 하고 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네. 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 그 투명하게 한인회가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 검찰,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전 건물관리위원장이신 김백규 씨가 좀 이렇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네. 그 아직까지 제기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때 건물관리위원들이 돈을 집행한 그 영수증. 네. 예. 그 당연히 영수증 처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언론이 어떤 언론이 네. 그 영수증을 그 당시에 김문규 수석 부회장한테 네네네. 저희가 이렇게 그 제출을 해서 그분이 확인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문규 그 당시에 수석 부회장을 한국에서 만나서 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 그 건물관리위원회에서 그 영수증이나 모든 일체 서류를 우리 김문규 회장님이 확인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김문규 부회장님이 저는 그런 걸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단지 그냥 그 건물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체크 네. 이런 것만 확인을 했지 영수증이라든지 무슨 뭐 건적서라든지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김문규 회장한테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네네. 뭔가 그 투명치 않은 그렇네요. 그런 집행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영수증 처리 뭐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액수가 전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총 40만 불 중에서 이제 지분공사가 한 20만 불로 나갔고 예. 나머지 한 15만 불 돈이 네. 15만여 불 돈이 지금 와. 투명하지 않는 15만 불이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이 없고 단지 체크만 발행된. 체크는 발행했지만 체크는 받고 했지만은 네.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견적서를 받아서 네.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AS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거 서류를 한인회에서 그 당시에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건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거 본인들을 우리를 갖다 의심하는 것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집단으로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엄격히 따져보면. 근데 본인들은 영수증 내야 될 거 내지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나가고 난 다음에 한인회장을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있다. 예,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까지 걸었더라고요. 예, 검찰, 경찰에서 보험 및 어카운트 문제로 해서 노크로스 경찰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노크로스 경찰에서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이용기 회장도 수사를 했고 또 은행의 어카운트도 압수를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검찰에서 들여다보니 이거는 아무런 그 어카운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하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다시
그 민사로 네. 이 부분을 다시 그 귀내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그 역시 판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1차로 기각을 시킨 상태입니다. 네네. 첫날 변론 기일 첫날에 심리를 한 첫날에 기각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날 변론에서 그날을 기각시킨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를 그렇죠.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일날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예. 그 형사 한 것도 제가 이제 그 최종 클로징하는 그 리포트를 봤는데 거기 리포트에는 이제 이거는 형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한다라고 네. 그렇게 막 해놓으면서 뭐 민사로 하려면 하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민사소송이 제기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내부적으로 해결될 문제지 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또 한마디 달았거든요. 예. 항소하려면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하려면 해라라고 해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비대위 측에서는 이거 법정 싸움 끝난 거 아니다. 예,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합리적인 법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맞습니다.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인회를 이렇게 괴롭히는 과정, 한인회를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한인회를 지원하던 분들의 지원이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인회가 한인회다운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한인회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적인 문제입니다. 네네. 이분들이 그 비대위라는 뭐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조직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죠. 네. 그걸 해가지고 작년에부터 그 코리안 페스티벌 한인회가 주최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전부터 이분들은 한인회의 모든 후원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각 단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한인회는 불법이고 횡령을 했고 한인회장이 그러니까 이런 단체는 후원을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서 그런데 그런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했으면은 그래도 네.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그렇게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네. 이런 단체라든지 네. 뭐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한인에다가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런 분들 그 말에 동조해서 후원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아쉽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꼭 한인회에다가 네. 이런 문제를 했고 후원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런 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올바르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인회 사태를 좀 이걸 무작정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쪽 비대위 측에서는 이용기 한인회장이 당선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한인회관을 오히려 점거하고 있는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탄핵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예, 4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왔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탄핵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칙에는 400인 이상 정의원이 탄핵을 발의를 해서 네. 총회를 소집을 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탄핵이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네. 그거는 회칙의 한 부분이고 그렇죠. 제가 여기 보면은 네. 한인의 회칙 52조에 보면은요, 네. 1, 2, 3항이 있습니다. 네네. 회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회장은 아래와 열거한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 탄핵의 대상이다. 탄핵 사유?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네. 당사자가 6개월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네. 이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결함이 있다고 의사가 진단을 한 경우에요. 네. 이럴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네.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가 네. 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네.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재정적인 손실 이분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하는데 이 재정적인 걸로 해서 고소 고발 그다음에 민사로 재판을 한 지금 경우 지금 전부 기각되거나 그렇죠.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 1, 2, 3항이 전혀 하나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리 400인의 서류를 갖다가 서명을 받았다고 해도 이 탄핵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탄핵의 정당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탄핵 자체가 이루어질 특별한 사유가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 탄핵을 한다. 마치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있는 맞습니다.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한인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면 또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회칙에는 이사장한테 제출을 해서 이사장이 그 서류를 검토를 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사장님이 받아서 있을 때는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52조 1, 2, 3항에 부합이 되는지 아니면은 400명 이상이 사인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사인으로서의 조건이나 그 다음에 그런 정회원으로서의 저거를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한 다음에 이게 총회를 소집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맞으면 총회를 소집해서 진행을 하겠지만은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뭐 이사장님 선에서 이거는 서류 부적합으로 해서 기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비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지금 공지를 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요? 그거는 뭐 물론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 역시 그 한인회에서 뭐 인정한 단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한인회에서도 또 임명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인회 회칙에 보면은 모든 총회나 임시총회는 그 회장이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적법성을 가진 그런 뭐 비대위라고 그러면은 뭐 인정을 받겠지만은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냥 스스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 비대위를 결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뭐 모여서 뭐 비상총회를 하겠다. 그거는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전혀 법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인의 명의도용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참 또 하나의 해프닝인데 그 올해 1월 14일 날 저희 이분들이 그 조지아 국무부에 그 등록에 본인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 이제 CEO의 김백규, CFO의 박건건, 라디오 코리아 사장이죠. 그 다음에 세크터리에 라광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던 거를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를 국무부에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경찰에 리포트를 해라. 리포트를 해서 거기에 리포트를 자기네한테 보내주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걸 떠나서 그래도 전직 회장이라고 했던 분, 이분이 과연 이 멍이 도용을 본인이 그 아무런 관계없는 박공건 또 아무런 관계없는 라광호 이분들은 한인의 임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인의 조직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여기에 CF하고 세크터리로 넣었다는 거는 저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명의를 갖다가 올렸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목적이 없이는 그냥은 안 했을 겁니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범죄 행위거든요. 네, 네. 범죄 행위를 갖다가 목적 없이 한다. 모든 범죄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행했는데 그 목적은 자기네들은 지금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단지 하는 얘기가 뭐냐. 아,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을 팔거나 네. 융자를 받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김일용이가 위험한 인물, 전 회장으로서 그 당시에도 뭐 한인회관을 매각하려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가 이렇게 했다. 근데 저는 반대적으로 이분들이 더 위험한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카톡에도 많이 올렸지만은 이거는 도둑놈이 도둑질 해놓고 다른 도둑놈이 먼저 훔쳐갈까봐 내가 도둑질 했다. 그런 거나 똑같거든요. 아,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인 사회가 네. 분명히 이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적을 떠나서 한인 그 건물 자체가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지 않고서야 명의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거기다 도용을 해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인 사회 우리 동포들의 건물인데 이거를 마치 자기가 그런 아무런 동포들의 허락도 없이 명의를 갖다 자기가 올린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인회관 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큰 건물을 구했던 이유는 한인회 재정 자립을 위해서가 목적이었었고요. 그렇죠. 그 한인회 재정 자립을 하는데 큰 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렌트 수입을 통해서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이유였는데 네. 실제로 지금 한인회관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뭐 우리 홍 대표님도 여기 아틀란타에서 오래 이렇게 이제 기자 생활도 하셔서 뭐 그동안에 뭐 한인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웬만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한인회관 건물만 4만 5천 스퀘어피트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대지가 부지가 한 9.5 에이카 정도로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 2015년도에 이 건물을 구입을 할 때 제가 한인회 이사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 건물을 구입할 때 그 이제 김백규 회장님께서 그 이제 건물 거기 매입 총 그걸 맡으셔가지고 이걸 매입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벌써 30년 이상이 된 노후화된 건물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거의 매입할 당시에 한인사회 공청회도 한번 연 적이 없어요. 그냥 계약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이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김백규 회장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왜 이사회에 의논도 없이 논의도 없이 이거를 계약을 했냐 그랬더니 뭐 계약은 일주일이면 뭐 파기할 수 있으니까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는데 그 당시에 벌써 30년 이상 된 건물을 갖다가 구입해서 샀을 때만 해도 안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건물을 구입하면서 김백규 그 회장이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 2층이고 어디고 우리가 그 렌트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그 한인회를 운영을 할 수 있다 충분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놓고 가서 보니까 뭐 우리 홍 대표님도 가서 봤을 거예요. 2층에 임대할 만한 그런 그 사무실 용도로 쓸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벌써 거기는 그 한인 그 커뮤니티랑 굉장히 지금 동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네. 주위에 아무런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무실에 들어올 수도 없고 누가 거기 와서 무슨 뭐 렌트비를 내고 무슨 뭐 그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한인회가 계속 어려워지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 건물만 컸지 그 다음에 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거를 레노베이션을 하면 써먹을 만하고 렌트할 만도 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그게 써먹을 정도로 레노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인회장 할 때 네. 한번 그거를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당시에 내가 한인회관을 팔아먹으려고 공청회를 했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건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 많이 낡았고 네. 그다음에 이거 레노베이션 해갖고 어떻게 하면 한인회관을 대관을 우리가 해서 수익을 네. 창출할 수 있나 그런 공청회를 갖다가 제가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공청회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낡고 이게 참 돈이 앞으로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게 오히려 그냥 매각을 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말이 나왔지 예. 전 제 입에서 한 번도 뭐 매각을 한다 이런 그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도 뭐 한인회관이 제가 이제 건물관리위원장을 작년부터 새로 맡고 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둘러보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곳곳에 너무 손댈 것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비용을 물어보셨는데 네. 그 비용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볼조만 남겨놓고 다시 리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 네. 뭐 이거는 그냥 그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와, 예, 지금 추중강 박사님이 40만 불을 도네이션을 해갖고 네. 공사를 했는데 네. 지금 눈에 확 드러나는 거 있습니까? 뭐 그냥 뭐 무대가 조금 바뀐 것만. 예, 근데 무대하고 조명 예. 약간 바뀌었는데 네. 그거 가지고 그 전체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이벤트 홀하고 그 비교가 됩니까? 40만 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바뀌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네. 이런 그 리모델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예, 더 이상은 그 무리해서 투자할 그런 가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대관도 안 된다면서요? 예, 그 부분이 그나마 이제 근근히 이제 네. 멕시칸 쪽으로 해가지고 대관을 해서 했는데 지난 1월 중순경에 이제 그 멕시칸 파티가 있었는데 네. 그 이제 파티를 하면 의례에 따르는 게 술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멕시칸 그 파티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제 그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네. 이제 걔네들을 갖다가 다툼이 있으니까 연행을 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술을 먹었다. 그러니까 술을 어디서 났냐 이런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어떻게 제가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경찰이 그 걔네들 진술을 듣고 한인회를 갖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너희들이 이거 술을 팔았냐 아니면 대관을 무슨 근거로 했냐 네. 그러니까 그 이벤트홀이 등록이 돼 있냐 이 서류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 이후로 예를 들어서 뭐 파티라든지 이익이 발생하는 네. 그런 장소로는 제공하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너희들이 한인회 거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뭐 세미나라든지 너희들 자체 행사는 뭐 해도 무관하지만은 네. 이익을 뭐 갖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파티를 해서 술을 먹는다거나 음식을 뭐 이거는 전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거는 금지다. 네. 그러면서 이제 티켓을 2장을 끊어주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은 거죠. 그래서 네네. 아마 4월 달에 네. 저희가 그 법원에 나가서 벌금이 얼마 나올지 네. 그거를 한번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알아봤어요. 이 예, 이벤트 홀을 네.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그 대관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로 있기 때문에 네. 그 건물 자체가 한인회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연방정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 이제 답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더 알아보겠지만은 네. 당분간은 아마 그 대관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인회가 과연 그 대관료나 수익이
끊긴 상태에서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아, 그 워싱턴 D.C. 쪽에 그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도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도 대관 네.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예. 기른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장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예. 그러면 뭐 지금 운영 자체가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뭐 저건데 전에 올해부터 이제 대관료를 좀 네.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받으면은 그래야 저 한인에다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좀 한번 그 비용을 좀 올렸다고 했더니 그냥 뭐 언론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한인회가 뭐 동포건데 왜 이렇게 올렸냐. 뭐 그러면서 그냥 막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에 해관유지관리위원회 여기 김백규 이분이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5시간 이상 사용 시 3,400불. 뭐 음향 사용할 경우 250불 추가. 네.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3,000불 받는 것보다 더 올려놨었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용규 회장이 그 정도로 받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비싸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한인회관에 가서 행사하지 맙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아, 그래요? 예. 지금 보이콧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이콧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인회 일반 단체들이 몇 군데가 예약을 해놨다가 다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뭐 연말 파티. 예, 연말 파티. 그러니까 한인회 부정적인 한인회에다가 왜 돈을 보태주냐, 왜 한인회에서 행사를 하냐, 뭐 심지어 요번 주에 큰 행사가 있는 단체에다가 또 압력을 넣어서 거기에 왜 거기 가서 행사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용기 회장의 축사를 빼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가도 너무 막 나간다. 이거는 아틀란타 동포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 일부 집단에 이런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난번 코리안 페스티벌 때도 후원이 뚝 끊겨서 맞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보이콧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있었죠. 심지어 얘가 하나가 H마트에서 5,000불 상품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랬더니 그쪽 세력에서 H마트 불매운동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같은 동포로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후원해준 업체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순수하게 한인들을 그게 누구 개인이 가지라고 후원을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포들을 위해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후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이용기 회장의 개인을 갖다가 후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되고 오히려 한인 사회를 갖다가 역행시키는 거라고 분이 생각이 안 듭니다. 네. 보이콧 캠페인까지 하고 경찰, 검찰 고발하고 민사소송 걸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명의 도용했다가 그것 들통나니까 이젠 또 임시총회 열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한인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지금 계획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자기네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새 장을 새로 뽑겠다는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네. 예, 이거는 그냥 막 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법지나 이렇게 회칙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이분들이 400명 이상을 공증을 받았다고 탄핵 소리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지금 저기 안타까운 거는 과연 거기에 서명하신 400 몇십 명 분이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사인을 했는지 아니면은 만약에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인을 하기 전에 한인회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증에 사인을 하라고 하니 이게 사실입니까? 한 번쯤 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인을 해야 저는 좀
그게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냥 그 한인회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사인을 했다. 이러면은 그 사인한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한인분들이 좀 곤란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김백규라는 그 전 한인 회장님이 워낙에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오던 분이었다라는 게 이게 지금 곤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볼 때는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면 좋은 의도겠지라는 이제 그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하고 지금 말씀 중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특정 언론사들이 지금 자꾸 그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자꾸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명의 도용 문제로 해갖고 여기가 좀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올바르게 보도하는 언론은 NNP 뉴스뿐이 없더라고. 네. 예, 그 객관적으로 그걸 누구 편이 아니라 공정하게 잘못됐다는 거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뭐 김백규 그분이 그 전직 회장으로서 또 아틀란타 그 커뮤니티에 그동안에 많은 그 영향력을 끼쳤던 건 사실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참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명의 도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이 그 정도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있으실 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또한 또 그 지금 뭐 4월 달에 네. 큰 그 한상 비즈니스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대회장까지 맡으셨더라고. 아, 그렇죠, 참.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대회장까지 맡고 큰 자리인데 대내적으로 얼마나 그게 큰 자리고 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명의도용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네. 사실 한상대회는 뭐 한국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라서 저희는 행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애틀란타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행사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그렇네요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애틀란타 한인회 지금 5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틀란타 한인회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 정상화하기 위해서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인회가 지금 너무 그동안에 그 일방적으로 네. 그쪽 세력한테 또 언론이 이게 장악이 되다 보니까 지역 언론에서 계속 네. 그런 쪽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한인회가 그 임원진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게 제 기능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저희가 그 새로운 아마 그 이사장을 네. 그 선출을 해서 이사를 더 보강을 시키고 네. 또 임원진들도 새로 또 보강을 해서 네. 아마 그 늦어도 이달 안에 네. 새로 출범을 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 한인회가 해야 될 남은 일정들을 네네. 정확하게 하고 또 저렇게 그 한인회를 음해하고 훼손하는 이런 그런 세력들하고 이쪽 이사회라든지 임원진에서 적극 대처해서 네. 나갈 그런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한인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활동을 이제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네.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은 더 잘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횡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이 지역사회 한인분들이 그 사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고 이용기 한인 회장이 잘못이 있었나 보다라고 선입견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김백규 회장 쪽 비대위라고 하는 그 분들의 활동이 지금 도를 넘어섰다, 지나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걸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인회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상화된 한인회의 모습을 저희도 바라보고 그렇게 예. 되기를 또 바라고요. 예, 기대하십시오. 예, 오늘 이왕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지역사회 동포분들한테 예. 예,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한인회 일로 해서 많은 그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뭐 이용기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아틀란타 한인회가 할 일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그동안에 그 뒤에서 묵묵히 일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저분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네. 또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은 또 다른 걸 붙여서 또 그 이슈화를 만들고 그 이슈화가 또 안 되면은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동포 사회를 갖다가 혼란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께서 현혹되지 마시고 네. 아틀란타 한인회가 잘못됐거나 회장의 잘못이 있었으면 벌써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직분을 시행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한인회가 지금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뭐 내려오면은 행사 때 보면 뭐 한인회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뭐 여기 있을 필요 뭐 있냐. 예. 한인회가 이제는 뭐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동포들 네. 있는 쪽으로 좀 옮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그 공청회나 여론조사하면 거의 뭐 100% 가까이 그 뭐 동포들이 많은 쪽으로 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뭐 옛날부터 있던 구시가지에 뭐 시청이 있고 뭐가 있고 네. 뭐 행정기관이 있다가도 네. 그 뭐 새로운 신도시가 있고 인구가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다 그걸로 옮겨가는 게 또 네. 현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한인회도 뭐 저 건물에 연연할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한인들이 있는 쪽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한인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네네. 한인회가 분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인회가 먼저죠. 한인회관은 한인회의 자립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인회관을 지키기 위해서 한인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이 아틀란타에서 바로 잡히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김일홍 회장님 저희가 모셔서 말씀 나누었고요. 한인회관을 매각하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어차피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반드시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한인회관을 매각한다 안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인회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한인들이 모이느냐 뭉치느냐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